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동변속기 처음에는 그렇게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더 컸습니다. 가격도 가격이고 기계식도 크게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안녕하세요, 라이딩 다이어리입니다. 2026년 시즌온을 하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우리 동호회 시즌온 영상이고요. 제가 시즌온 했을 때에는 실수로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녹화를 못했었습니다. 해마다 시즌온 비슷하죠. 별로 할 말이 없고요. 그보다 처음에 말씀드린 전동 변속기로 저는 겨울에 변경을 했습니다. 처음에 전동 변속기로 바꿀 때 그 마음은 욕심이었어요. 나도 전동 변속기 쓰고 싶다. 나도 DI2 쓰고 싶다. 얼마 차이가 나든지 말든지 나도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컸습니다. 작년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관군제를 할 때 구매를 했고요. 구매가는 120만원 초반 정도 했었고 관세까지 포함해서 145만원 정도 대략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크랭크는 제외한 버전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사면서도 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이 돈을 주고 바꿀만 할까? 한국에서 풀세트를 사면 훨씬 더 비싸겠죠. 적게는 60만원, 8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많이 차이 날 때는 100만원 이상 차이 나는 가격으로 싸게 샀지만 그래도 150만원 정도 되는 가격을 주고 이걸 사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사면서 끝까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생각보다 훨씬 체감이 컸습니다. 이번에 단순히 전동으로 바꾼 게 아니라 11단에서 12단으로 같이 넘어가게 된 거죠. 처음에는 단수 하나 차이가 늘어난다고 뭐 큰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타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기어 간격이 더 촘촘해지게 되었고요. 딱 맞는 케이던스를 유지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평지에서 20km 후반대하고 30km 초반대 속도로 이제 주로 가는데 거기에 딱 맞는 기어가 생기게 되어서 많은 유튜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스위스팟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점이 저에겐 딱 맞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속도 유지가 더 잘 되고 물론 작년에 한참 탈 때보다는 속도가 느려졌지만 작년 시즌1을 생각해보면 평속도 더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웠던 건 뭐냐면 제가 거의 2달 동안 자전거를 못 탔고 컨디션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막상 타보니까 이전에 같은 시간대에서 평속이 오르거나 구간 PR이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었고 그리고 2등, 3등 하는 그런 기록들도 꽤나 많이 나와서 이건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전동 변속기 이건 예상대로 굉장히 편리합니다. 진짜 큰 차이는 뭐냐면 단순히 편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라이딩의 흐름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변속 타이밍을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누르면 바로 변속이 되다 보니까 라이딩의 흐름이 잘 끊어지지 않았고 12단이 되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변속이 되고 속도를 이어나가는 게 굉장히 편리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기계식과 전동식의 차이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변속 딜레이가 확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변속 딜레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변속기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요거만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기계식에서 넘어올 때 변속 타이밍은 뭐냐면 기계식은 큰 티수의 기어로 갈 때에는 무조건 레버를 많이 꺾어줘야 됩니다. 세팅이 잘 돼서 많이 꺾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버튼 하나 누른 것보다는 훨씬 많은 각도를 꺾어야만 변속이 됩니다. 그 시간이 1초도 안 되는 시간이겠죠. 그런데 전동 변속기는 딸깍 한 번으로 바로 변속이 되니까 거기서 오는 딜레이 차이 1초도 안 되는 딜레이 차이가 3시간 4시간 자전거를 타다 보면 생각보다 우리의 힘을 많이 빼놓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조금의 차이가 정말 나중에 큰 차이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2단으로 변경된 거 하고 그런 변속의 딜레이 없어진 거 하고 단수가 늘어나면서 편하게 탈 수 있는 구간들과 12단이기 때문에 한 장 차이로 오는 그 부드러운 변속 여기서 오는 라이딩의 효율성과 라이딩 운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체력이 이전보다 못해서 평속은 낮지만 어떤 구간에서는 PR을 찍기도 하고 어떤 구간에서는 PR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2등 3등 되는 그런 기록도 많이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았던 점이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싱크로나이즈드 모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뒷변속기만 변속을 하고 뒷변속기의 상태에 따라서 앞변속기가 자동으로 변속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어필을 할 때 타이밍에 문제를 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겪어보기도 했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 보통의 수준에서 탄다면 앞변속기와 뒷변속기가 움직일 때 뒤에 스프라켓이 2개 정도만 움직이는 수준이라면 큰 무리 없이 탈 수 있을 겁니다. 무리해서 기압이 맞춰보겠다고 3개씩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잘못하면 체인이 끼는 경우도 있고 헛발질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페달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준의 어필이 나왔다 그러면은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예 기아를 털고 올라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케이던스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거나 굉장히 힘이 들어가거나, 이거보다는 처음부터 기아를 털고 올라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게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이 정도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전동 변속기로 바꾼 게 라이딩의 전체적인 흐름을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짤막짤막한 딜레이들이 사라지니까 전체적으로 라이딩이 잘 흘러가고 운용하기 편한 그런 상태가 되어서 오히려 2026년에 내가 전동으로 바꿨다, DI2다 이런 거보다도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라이딩을 해볼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저는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부품들을 자가로 교체를 했는데 못할 건 아닙니다. 못할 건 아닌데 이것도 하다 보니까 평소에 유튜브에서 보지 못하는 그러한 프레임 안쪽의 구조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애먹긴 했었는데 못할 건 아니다, 충분히 할만하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여러분들도 겨울에 안 타는 시간들이 좀 길지 않습니까? 그때 뭐 퇴근해서 혹은 여유 시간에 한 번에 다 자가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교체해서 겨울에 완성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해보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 썰은 한번 다음에 교체했던 썰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026년 시즌1 다 하셨겠고 벚꽃 라이딩도 다 하셨겠는데, 제가 있는 지역은 일부는 벚꽃이 피고 일부는 아예 피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시즌1 하셨을 테니까 2026년에는 즐겁고 재밌고 안전한 그러한 라이딩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묵었던 몸들이 잘 풀어져서 여러분들의 몸이 더욱더 운동 능력이 향상되는 그런 2026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